자, 이번 영상에서는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제 1000만 관객이 넘었던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영화인데 이게 저작권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리면서 사업자로서 좀 저작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한 가지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해운대가 그때 1000만 관객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중국으로도 수출하려고 했는데 개봉일 일주일 전에 누가 인터넷에 뿌린 거예요, 무료로. 그래서 누구든지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극장 가서 그걸 영화를 보겠어요? 그래서 해운대라는 영화가 쫄딱 망했죠. 그 사건이 이제 해운대 저작권 사건이고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러면 누가 그걸 유포시켰냐? 한국시각장애인 협회라고 여기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스 파일을 그 직원이 가져갔겠죠. 그 협회 직원이 이제 자기 친구한테 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중국인 친구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인 친구가 보고 재밌으니까,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없으니까 그래도 왠지 한국에다가는 올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중국에다 올린 거예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다 본 거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과연 이거를 다운로드 받아갖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람에게 있느냐, 아니면 이걸 유포한 사람에게 있느냐,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주고 있냐면, 이거를 유포한 사람한테 뒤집어 써요. 그러니까 10억 명의 중국 사람들이 이 해운대라는 영화를 다운받았기 때문에 해운대가 망한 게 아니라, 한 명이 유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문제다, 그 사람이 유포만 안 했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는 안 됐을 거다, 이게 저작권법의 시각이에요. 이거를 다운받은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이거를 유포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저작권 사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딱 2달쯤 전에 저한테 전화로 의뢰가 왔더라고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대표님이시거든요. 직원이 이제 한 명인가 밖에 없는 되게 작은 회사인데, 이제 그 대표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대표님이 뭐랬냐면 디자인 회사한테 외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외주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주 업체가 당연히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죠. 그 이미지를 어떤 걸 썼냐면, 자기가 계약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 회사들이 있겠죠. 그 이미지 회사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만들어서 갖다 올린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 이미지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 화장품 대표님을 자기네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이제 규모도 작고 하니까 굉장히 놀래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왔죠. 자, 이런 경우에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사실 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하죠. 왜냐면 외주를 맡긴 거고, 그 외주를 맡긴 업체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미지를 만드는 회사가 나한테 문의를 하니까, 아니 내 거 외주를 만들어준 그 디자인 회사한테 문의를 하든지 나한테 막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하면서도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좀 황당하고. 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과연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 바로 이 화장품 대표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외주를 줘고 그 외주 디자인 회사가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 결과물을 과연 누가 하냐, 과연 내가 갖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해운대 얘기할 때 전송 배포를 누가 했느냐, 그 책임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그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전송 배포에 대한 책임은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미지 회사한테 내가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손해를 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외주를 맡아준 그 디자인 회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손해액을 다시 이제 보상받는 그런 구조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사업을 하는 나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이 외주 업체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니까 외주 업체가 그 이미지 업체랑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뭐 비용을 치렀는지 어쩐지 해결을 잘 했더라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결을 잘 해요. 이미지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폰트 하는 회사라든지 알아서 자기들이 거래 잘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1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 디자인 회사가 배째라, 나 모른다, 계약서대로 해라 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이제 독박 쓸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 계약서대로 해라가 문제가 되냐, 계약서에 보면 보통 저작권에 대한 얘기는 잘 안 써 있거든요. 계약서에 저작권 쓰는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내가 갖고 있다, 네가 안 갖고 있고, 이런 부분만 써 있지,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 어떤 폰트를 사용해서 여기서 생긴 저작권 분쟁을 네가 책임져 라는 말은 보통 안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주를 진행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적해라, 이 계약서에다가.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외주를 진행을 할 때 이 디자인을 또는 이 외주를 진행을 할 때 사용된 이미지라든지 폰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시 이 분쟁은 모두 을의 책임으로 한다, 을이 알아서 다 진행을 한다 라고 분명하게 계약서에 명시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약서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로 저작권 사례는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